안녕하세요. 재난안전지도사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미래에 갖게 될 다양한 직업 중에 재난안전지도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지도사는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로서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안전교육이 필요한 아동이나 어린이, 청소년,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는 현재의 상황처럼 대대적인 재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재난까지 안전을 위해 활동을 하는 직업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각종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안전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교육 일정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고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로 필기시험을 보고 2차는 모의 강의와 실기시험을 거쳐 재난안전지도사가 됩니다. 재난이나 위급상황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익혀 두어야 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입니다. 재난의 종류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랑뇌, 미세먼지 등이 있고 사회재난으로는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방법,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과 각 상황에 맞게 대피하는 방법, 대설, 한파, 낙뢰 시에는 행동 요령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재난안전지도사가 하는 중요한 부분은 안전교육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안전상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119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부상자들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혹은 학교에서는 보건실로 혹은 119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자가 119나 전문 의료인을 만날 때까지 짧게는 5분에서 20-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부상자들은 살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게끔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위급 상황 시 119 신고와 부상자에게 도움을 줄 때 동의를 구하는 방법,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는 부상의 상태에 따라서 응급처치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부상의 상태로는 상처는 보호막 손상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드레싱으로 상처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소독된 드레싱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을 해줍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화상은 화기 제거를 위해서 물에 담그어 줍니다. 그런데 10분 이상은 담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은 담그지 않습니다. 골절은 우리 일반인들은 뼈 손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골절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만약에 팔이라고 하면 팔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변형이 있었을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보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발견을 했을 때는 일단 어깨를 톡톡 건드리면서 목소리는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압박 위치는 흉골 중앙 2분의 1 지점을 세게 압박을 해줍니다. 119가 올 때까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이물질이 걸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우선 기침, 호흡, 말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본인이 뱉어낼 수 있게끔 기침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나 말이나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임리히법을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을 사용을 할 때는 검상돌기와 배꼽의 중간 지점을 주먹을 쥐고 아래서 위로 밀쳐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횡격막을 자극해서 폐에 있는 공기를 기도 쪽으로 밀어서 인위적으로 기침을 유발시켜주는 작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지도사가 하는 일, 되는 방법, 전망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난안전지도사 김영희입니다. 네. 재난안전지도사 김영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재난안전지도사 강의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요즘은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들로 인해서 부상자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119 신고예요. 그 119 신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119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상자에게 주는 도움을 말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119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약간 도움을 주면서 그 응급처치 상황에서 상황을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응급처치뿐만이 아니고 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은 상당히 많아요. 네.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지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상황별로 대처하는 방법, 예방법까지를 통틀어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재난안전지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재난안전지도사의 길로 어떻게 하다가 들어서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지도사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모르다가 집에서 우연한 기회에 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동기도 일이 벌어져야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역시 아버지가 목장을 하시다가 소에 바치는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장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 이런 직업이 있어서 저도 이 길로 우연한 기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금 어렸을 적에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조금 이제 방법들을 알아보다가 이런 직업들이 있는 걸 또 알게 되셨고 이제 이런 길로 선택을 하게 되셨네요. 네. 아이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가끔 그런 적은 있어요. 쓰러지신 분을 발견하게 되면은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하고 119에 전화하는 게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였어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반인들은 네. 사고 상황에 있어서 다친 사람만 봐요. 아, 네. 예. 근데 다친 사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현장을 보면 다친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살피지 않고 그냥 뛰어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움을 주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상자에게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부상자가 있는 상황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나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치면 최악의 순간에는 이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다치게 되면 이 사람은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부상자를 발견을 했을 때는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한번 가기 전에 주변을 한번 살펴서 내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살핀 다음에 위험하면 전문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119에 신고를 해주고 네. 주변 사람을 끌어모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안전하면 내가 가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응급처치를 해주면 되는데 네. 응급처치할 때도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볼 때도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누어져요. 네.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에는 의식 유무로 나뉘어집니다. 의식이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도와주세요라는 긍정의 표시를 이야기했으면 내가 아는 방법대로 응급처치를 하면 됩니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손대면 안 돼요. 전문 의료인이 올 때까지요? 예, 손 안 대고 도와주는 방법은 119에 신고해주는 방법입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이렇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보호자나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곳으로 간주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응급처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시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화재라든지 어떤 건물 붕괴 상황, 어떤 재난 상황이나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을 먼저 확인해라.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먼저 달려가기보다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행동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런 부상자를 이제 대면하게 됐을 때는 이제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확인을 하고 성인에게는 동의를 구한 후에 이제 그 응급처치라든지 행하면 되지만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고 전문 의료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동의를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전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가끔씩 저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가끔씩 이제 다치시거나 하는 분들을 가끔 봬요. 근데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제 쓰러져 계시면은 항상 한 발자국 더 뒤에 서서 괜찮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19 불러드릴까요?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도. 그럼 저는 되게 잘한 거네요. 잘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뿌듯하네요,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혹시 재난 안전 지도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응급 상황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있죠. 네. 제가 등산을 주말마다 거의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사는 지역이 양주다 보니까 양주 시청 뒤에 보면 불곡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불곡산 정상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바위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제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요. 예.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줬습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돌아오세요라는 말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괜찮다고 이쪽으로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면서 바위 위에서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네. 저희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위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다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부분을 바위에 많이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방에는 드레싱이나 붕대들이 있었습니다. 네.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타인에 대한 그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있어서 마침 가져가서 피가 나서 압박을 해주고 상처를 보호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렸어요. 나중에 병원으로 119가 인계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했습니다. 네. 산이다 보니까 네.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구조요원들이 그 목적지까지 올라오는 동안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신고할 때도 등산도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뭐 도로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산이나 뭐 둘레길 이런 데는 국가지정번호라고 그래서 그런 표시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있을 때는 다 못 외워요, 솔직히. 네. 그 숫자가 문자와 숫자를 합해서 10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가진 않죠.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네. 지나갔었어요. 근데 마침 그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부근에서 부상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국가지정번호를 정확하게 119에 읽어줘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119가 그나마 그래도 빨리 도착해서 병원에 빨리 인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이제 등산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위산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미끄러지기 너무 쉽고 다치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또 그 자리에 계셨고 마침 또 그 산의 번호라고 네. 하셨죠. 국가지정번호. 국가지정번호. 국가지정번호를 또 알고 계셔서 사진을 찍어주셔서 네. 그 상황이 또 정말 잘 해결되었던 것 같네요. 네. 정말 진짜 이런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남습니다. 출연이 많아서 더 놀랐어요. 그렇죠. 더 기억에 남고. 또 마침 드레싱은 그 추력을 막아주는 약간 네모나게 생긴 예, 그거죠. 소독된 꺼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조금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들 가방을 열어보면 예전에는 손수건이 많이 가방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휴지나 물티슈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자에게 도와줄 때는 휴지나 물티슈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휴지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물티슈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축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닿게 되면 그 물티슈로 인해서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그 습기로 인해서 약간의 뿔른다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휴지나 물티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독된 꺼지나 손수건을 사용하는데 그 손수건도 그냥 있는 우리들이 갖고 다니는 걸 그냥 쓰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잠깐이라도 피부가 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야외에서 소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등산하면서는 그 인화물질은 가져가면 안 되지만 비상용으로 일단 유사 시에 응급 상황에 쓸 라이터는 하나쯤은 가방에 있어도 돼요. 그거는 비상용이기 때문에 뭐 취사나 이런 건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 라이터 불을 한번 킨 다음에 상처 부위에 닿는 면을 한번 불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러면 100% 소독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피부가 하지 못했던 보호 기능을 잠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경우에 이제 불로써 이제 상처를 잠깐이나마 소독을 해서 네. 조금이라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응급 상황이 되면은 다들 당황하고 어려울 텐데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아두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하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정말 잘해주면 병원에 도착하면요 치료도 쉬워요. 그렇군요. 회복도 빠르고. 네. 근데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잘못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도 길게 해야 되고 다친 사람은 많이 아파요. 네, 정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제 재난 안전 지도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재난 안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심입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 예전에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이제는 관심 있게 보면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관심이에요. 재난안전 지도사도 관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재난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청소년 분들도 되게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